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써 3주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온라인 강의가 적응이 되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지는 그런 기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과 만나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온라인 강의로 영상으로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교수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언제 강의를 들었느냐에 대한 내용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강의가 한 46분 몇 초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46분 되는 강의를 몇 분을 들었느냐, 30분을 들었느냐, 10분을 들었느냐, 혹은 100분을 들었느냐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딴짓을 하다가 영상이 끝나고 한참 있다 와서 껐다 라고 한 사실을 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짓을 했다 라는 것들 또한 제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 46분 몇 초의 그 시간 동안 강의를 틀어놓고 다른 짓을 하다가 딱 끝날 때쯤 와서 강의를 마친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어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과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 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 도중에 여러분들께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미션을 우리 사이버 캠퍼스 안에 있는 질의응답 그 폴더에 여러분들의 그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미션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수행을 하셔도 되지만 강의 마치고 난 후 1시간까지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이후에 제가 그 질의응답 그 폴더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강의 그 미션 수행했던 것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점수를 드릴 거예요. 물론 플러스 점수를 드릴 겁니다. 다만 마이너스 점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과제를 내지 않으면 과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과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의 미션으로 여러분께 드리면서 플러스 점수를 여러분들께 추가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플러스 점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과제를 한번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거나 또는 플러스 점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결석을 한번 해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플러스 점수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 많이 우리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플러스 점수 많이 얻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것들을 얻어가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자 여러분 플러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빼앗아 가셔야 합니다. 수업 도중에 드리는 이 미션들을 잘 듣고 꼭 그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플러스 점수를 얻은 친구들은 대부분 제 강의 그 시간 본인의 그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본인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친구들만 플러스 점수를 얻어가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플러스 점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용서 참 불편한 주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 또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행동, 하나의 감정, 하나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용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용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은 학자들이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요. 영화 짝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짝패에서는 용서에 대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용서도 강한 놈이 약한 놈한테 베푸는 것이 그게 진짜 용서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일수록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강함의 증거이다 라고 합니다. 강한 사람만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 짝패랑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란 어떤 행동의 강함, 육체의 강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영혼의 강함, 육적인 강함이 아닌 영적인 강함, 우리 내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미아 연대기를 작성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용서라는 일이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일이 결코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내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용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할 때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그런 절차들, 그런 상황들을 내 안에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젬마. 어떻게 된 거야? 식장에서 사라지더니 연락도 안 되고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언니 미쳤어? 무슨 짓이야? 니들 절대 용서 못해. 절대!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재미있는 영상이었어요. 용서할 수 없음에 분노하는, 그리고 그 용서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현재 5살이에요. 귀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운 5살입니다. 말을 정말 듣지 않습니다.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만큼 저를 많이 괴롭히죠. 이 아이와 함께 놀다 보면 정말 너무 많이 지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저를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세게 때리고 도망갔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괴롭히냐면 꽉 안아줍니다. 정말 아프도록 안아줍니다. 이 아이가 아빠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얘기해도 꽉 안아서 울 때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이코패스인가 제가? 뭐 어쨌든 자, 여러분, 제가 이 아이는 저를 때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울 때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저는 이 아이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표현을 할까요? 아니요, 표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해서 아빠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잘못을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누가 잘못했다, 누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아이도 저에게 잘못한 게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이 아이를 울리게까지 했다는 건 제가 더 큰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이에게, 제 아들에게 잘못했다 표현을 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이 아이에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용서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나요? 제가 강자이고 이 아이가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 어쨌든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치고받고 싸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치를 하다가 누군가의 주먹, 누군가의 발차기를 통해 싸움이 시작됩니다.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치고 때리면서 서로의 감정을 분출하죠. 이기고 또 진 사람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과연 그렇습니까? 강자에게 약자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이기도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까? 강자에게 약자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더 보고 올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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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을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잘못과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까? 하는 부분들은 참 구분하기 힘든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의 그 기준이 참 내 개인적으로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내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그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평온하고 내 감정이 어떠한 기쁜 마음,
어떤 감사한 마음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잘못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겠죠. 만약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살인죄가 용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가족을 죽인 누군가를 내가 다시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는 용서받아야 마땅한 죄입니까? 그것은 용납되어질 수 있는 잘못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죄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까? 그러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앞에 봤던 동영상과 같이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용납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 감정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그것들이 남아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들을 버려버릴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을, 그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미션이죠. 지금 질의응답 그 폴더에 들어가셔서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인,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거 말고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삼촌 그런 거 말고요. 연예인들 중에 또는 운동선수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공인이라면 제가 알 수 있는 누군가라면 괜찮습니다. 제가 닮은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제가 닮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제가 닮은 사람이 누굴까?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에 대한 질문, 저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들께서 질의응답 폴더에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플러스 점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그걸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서 작성하시면 시간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 플러스가 되겠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들어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마치고 나서도 1시간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 이 강의 마치고 나서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용서에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에는 4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책들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용서할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용서에는 네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왜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감하며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아들과 제 아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을 용서해 줄 때 또는 제 아들이 저에 대해서 용서해 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서 나를 때렸구나.
아, 이 아이가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나를 때렸구나. 아, 이 아이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화를 냈구나. 라는 사실들을 내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회개입니다. 기독교 용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한번 잘못을 했던 것을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까? 법적인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재판을 거쳐서 어떤 심판을 거쳐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왜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내보내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만큼의 잘못을 용서받았고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약속받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줄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넌 또 그 잘못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이 더 이상의 그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들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두 번째 요소는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몸의 회복. 아팠으나 회복되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의 3요소 중 하나는 회복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또는 예전보다 더욱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누군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게 되어지죠. 화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게 되어지면 그 상대방과 더 친한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사실은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름대로 제가 싸움도 조금 했고 나름대로 그 친구는 나보다 싸움을 못한다. 넌 나보다 아래다. 넌 나보다 한 2레벨 정도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가 저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볼을 때렸죠. 안 그래도 얼굴이 하얀 친구였는데 얼굴이 빨개져 버렸습니다. 그 친구도 당황했어요. 때릴 것 같지 않은 친구였는데,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주먹질을 하고 자기를 때려버리니까 그 친구도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에게 몇 대를 맞고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왜 때렸지? 좋은 친구였는데,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였는데,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 같았는데 내가 이 친구를 때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후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난 후 그 친구를 찾아갔고 미안했다. 내가 그런 이런 감정을 겪었고 이런 생각을 해서 너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다.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친구도 너무나 당연히 저에게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용서를 구했고 저도 함께 용서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하게 그 친구와 저는 지금까지도 좋은 친구로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요. 그 친구 또한 너무 잘 되어서 멋진 친구로 성장했고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제가 필요할 때 또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하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싸움으로 인해서 또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화해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더 발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복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것이 맨 처음에 나와서 첫 번째 요소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에요.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상대방의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그것 또한 소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으로 또는 나의 마음으로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선 또는 내 믿음에선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 개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는 용서가 되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관계적으로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re beautiful would be more than a crime to end your mission and to restrain you once again. Feel what you have to feel. Go and leave to right in the land of freedom, of non-violence tonight. Now you're walking
Looked like you were dead and gone, with the crown that you wear inflames the silence with all the steps you take. Destroy the chains to grow. Sleep away, you silent warrior. Now you're walking on a way between that looks so easy and so graceful when you sleep. Know you hear me when I talk to you. Don't need no answer, 'cause I see it on your face. Tell me true, tell me why was Jesus crucified? Was it for this that Daddy died? Was it you? Was it me? Did I watch too much TV? Is that a hint of accusation in your eyes? If it wasn't for the nips being so good at building ships, the yards would still be open on the Clyde. And there can't be much fun for them beneath the rising sun. 자,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50분 강의를 한 46분 정도로 잘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나머지 시간 한 30분 정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는다라고 가정할 경우 여러분들이 꼭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어야만 출석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강의를 했을 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석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대 이 강의를 듣더라도 출석 인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이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 못 듣는다면 다른 시간대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긴 강의의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한 48분 정도 50분 정도 강의 시간을 만들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용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용서의 열매 또한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의 열매는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용기예요. 용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매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하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었다라는 것을 세 번째 요소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없다면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할 때,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안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용서의 열매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제가 교수로서, 특별히 기독교 이해 과목 교수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얘기들이겠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용서의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거야. 네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면 나도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여서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용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용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그 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을 만큼의 정도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400년 정도의 빈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고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라. 네 가지 요소가 기억나십니까? 네 가지 요소들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라. 또 한편으론 반대로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용서받으라. 용서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면 용서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기억나십니까? 일본인들이, 물론 일본인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일본의 그 나쁜 사람들이, 일본인들 중 나쁜 사람들이 괴롭혔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어떻게 다시 기억해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용서받아야 되겠죠. 용서는 이해와 사랑의 열매이니 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너무나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용서라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용서 받아서 또한 하셔서 용서를 위한 좋은 열매들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수업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꼭 수행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했습니다.